네, 오늘은 네. 어떻게 등장을 네, 하실까? 어떻게, 네. 또 우리 관심을 네. 불러일으키는 우리 또 조상증권의 박성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뭐 평범한데. 네.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소비주 위주로 많이 다루기는 했었는데 네네. 소비주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네. 번뜩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오늘은 어떤 겁니까? 컨셉이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아직 보여드리지 않아가지고 네. 좀 이따 이렇게 공개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네, 이렇게. 종목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의류업체이기도 하니까 네. 우리 업체? 뭐 이제 의류 관련돼서 한국의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어떤- 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갭? 갭이요? 네. 카니에 웨스트 지금 예로 바꿨잖아요. 이름을. 네. 그 예 형님이 이제 갭하고 결별을 선언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몰랐어요. 좀 몰랐어요. 네, 그게 나왔는데 한국의 뉴스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갭 주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네요. 이게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뉴스에 참 갭이 크네요. 네, 정말 이제 이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갭 상승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카니에 웨스트가 그 아디다스랑 이지 브랜드를 과거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신발 때문에 100%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아디다스 주가가 그 이후로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뭐 그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네. 갭이랑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둘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10년 동안 2020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왜냐하면 갭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IFC몰에도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네. 거의 온라인에서만 한국에서는 존재하고 이제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그 유니클로나 이런 거에도 밀리고 굉장히 좋은 뭐 이런 그런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포지션 밀려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지 브랜드랑 하면서 2020년도 코로나 막 시작하고 중반부터 해서 이지 갭 브랜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영진은 매년 1조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 1조 7천억, 8천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계약 파기를 하고 결별을 했다. 어허. 그래서 그날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갭 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갭이 지금 4가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갭, 바나나 리퍼블릭, 네. 그 다음에 올드네이비, 올드네이비. 그리고 애틀레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4개를. 네. 올드네이비는 우리 이제 북미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고 네. 요 4개 중에서 성장세가 있는 브랜드가 올드네이비랑 애틀레타 뿐인데 그렇죠. 애틀레타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요가 브랜드예요. 이제 룰루레몬 나온 이후에 요가복 뜨면서 만든 신생 브랜드인데 요거는 이제 성장세가 좋은 대신에 매출 비중이 적고 올드네이비는 좀 큰데 가장 큰 거는 사실 갭이랑 바나나 리퍼블릭. 근데 요게 뭐 한국 시장을 보면은 대충 트렌드 좀 알 수 있는 것도 IFC에서 둘 다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철수했어요. 맞아요. 예, 조기에 이미 철수를 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성장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갭을 요번에 이제 카니에 웨스트랑 같이 살리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앞으로의 이제 갭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뭐 이미 주가가 걱정할 수준입니다. 네. 사상 최저점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요. 지금 주가가 9달러 06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가가 너무 심한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의 그 코드가 GPS예요? 예, GPS입니다. 예, GPS. 예, GPS. 갭. 예, GPS 맞는데 차트가 좀 혹시 우리 PD님 이거 화면 차트 잡을 볼 수 수 있어요? 있습니까? 이건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이게 팬데믹 때 저점인데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이게 사상 최저점이거든요.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지면 사실 이제 새로운 저가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좀 올라올 만한 기사 없을까요? GPS 갭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 비중에 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동안은 좀 짓누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 왜냐면 이제 갭 이거 이지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갭의 이미지가 조금 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발렌시아가랑 이지 갭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타임스퀘어에 막 줄도 쓰고 조금 변하는 것 같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논란 됐었죠. 이제 왜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후드티가 한 장에 40만 원 넘는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 봉투 같이 그런 데다 그냥 팔아서 놓고 팔았어요. 그거 뉴스 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대체. 그때 이제
얘는 이게 내 방식이다. 나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막 그 옷을 뒤져가지고 맞아. 그런 기쁜 모습을 봤다. 이렇게 좀 약간 감성이 좀 맞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참고로 박 의사는 이 갭 브랜드 없잖아요, 옷이 아예. 전 알고 있어 안 입는다는 거. 아니 뭐 시도는 했었어요. 바나 리퍼블릭 갔는데 네. 이게 다 서양인들 체구에 맞게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맞지 않았다. 우리 박 의사가 사야지. 그거 모를 텐데. 패션 리더인데.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바나나 리퍼블릭의 반하나 반하지 않았네요. 예, 반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안 사신 걸로. 맞습니다. 주인님 오늘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가 네. 욕 진탕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요겁니다. 자, 한번 화면 네, 좀 한번, 띄워두시면 네, 바로 보고. 네, 뭔가요? 네, 요거. 왜 아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냈어요? 저 왜 이렇게 원래 저런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좀 조그맣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슈프림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멀리서 조금만 있어, 조금이라도 안다. 뭐 시청자분들 뭐 다 아실걸요? 슈프림 다 아시잖아요. 저거 네. 모조품 되게 많던데. 요거 모조품 많아요. 그것도 오늘 좀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돼요. 네. 이게 보시면은 뭐 이거네, 좀 이게. 크게 했는데 이게 슈프림이 1994년도에 제임스 제비아라는 분이 만든 브랜드인데 네. 이게 상장 기업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최근에 이제 이 브랜드가 이 슈프림 브랜드 가치로만 놓으면은 브랜드 가치가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와우. 굉장히 서브컬처 중에서는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매장이 단 13개가 있어요. 13개밖에 13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기 힘들고 대부분 다 리셀로 산다. 리셀. 네, 정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 이제 뭐 도매상 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에 매장 없어요? 한국 매장 지금 없어요. 내년 없어요? 런칭한다고 오.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 이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막 이거 올라요?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지금 업계 루머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이미 슈프림에서 한국에 매장을 내려고 장소 부지를 보고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압구정이나 성수동, 야탄 요쪽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이제 그 의류 쪽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뭐 K컬처를 뭐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의류 브랜드 쪽이 굉장히 좀 들썩들썩 하는데 네. 이게 그 슈프림만 해도 13개 매장 중에 6개가 일본에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90년대에 일본이 굉장히 그쪽 의류 쪽에서 유명했다 보니까 네. 그쪽에 매장이 많은데 한국에 이 매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한국에 이제 의류 시장이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거라고 좀 봐야 돼서 슈프림이 한국에 이제 낼 것 같아서 내년에 상반기에 그런 김에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 6개는 좀 충격인데요. 왜냐면 네. 요새 일본 젊은 애들 뭐 돈도 안 쓰고 물론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게다가 일본에 네. 그 도쿄에만 3개 있어요. 그래요? 네, 하라주쿠, 왜냐면은 시부야, 다이칸. 일본의 모든 분은 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근데 일본 그 사람들이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비싼 거 하나씩 이렇게 사더라고요. 집을 안 사는 대신에. 뭐 그런 건지. 왜냐면은 일본은 이게 지금 뭐 도쿄나 이런 중심부는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집값이 우하향하는 걸 보면서 자라는 세대들도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좀 얘기가 새는 것 같아서 네, 돌아가죠. 네, 나중에 따로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슈프림이 그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매장 전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르는 게 특이하죠. 너무 네, 이게 스케이트보드가 서브컬처를 대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한국에 이제 롱보드 유행 많이 하잖아요. 네네. 틱톡 같은데 영상 보면은 많아요. 롱보드 막 타면서 그 위에서 춤도 추고 돌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스케이트보드 자체는 굉장히 거칠어요. 막 점프 뛰고 막 벽 긁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양초 같은 거 뿌려놓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길거리에서 하면 민폐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기피하고 막 싫어하고 막 단속하고 이런데 어떤 그 힙합 문화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게 됐는데 이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벽 끝에만 이렇게 옷을 진열해 놓은 거예요. 보드 타고 들어와서 너네 구경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94년도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브컬처를 완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이게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롤렉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올 하반기 출시 루머가 있습니다. 7만 불, 한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7만 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롤렉스는 네. 얼마인데? 저도 안 사봐가지고. 저는 저는 시계를 뭐- 차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저는 항상 이렇게 저건 7천만
원, 7천만 달러? 뭐한 7만 불이니까 7만 불? 한 8천만 원. 8천만 원 넘는 지금 거예요? 환율로 치면은 뭐 거의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슈프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더해져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슈프림이 이제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네.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슈프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요 슈프림 그 롤렉스가 2013년도에 그 패밀리 앤 프렌즈로 해가지고 대중한테 공개되지는 않고 일반 자기네 지인들한테만 뿌렸던 모델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10만 불 정도 돼요. 1억이 넘어요. 리셀가가. 그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스트릿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 스투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게 기업 가치가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슈프림 제가 말씀드린 1조 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재밌는 게 요 스투시가 80년대에 생긴 브랜드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이 서퍼이자 이제 서핑보드 제작자인 션 스투시가 창립을 했습니다. 요 스투시라는 걸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건데 이분이 본인이 만든 티셔츠랑 반바지 뭐 이런 거를 차 트렁크에서 팔다가 이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브랜드가 된 거거든요. 이 그 제임스 제비아가 스투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스트릿 문화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제임스 제비아 슈프림의 창립자가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티셔츠를 계속 찍어내고 이런 거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본인이 91년부터 94년까지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슈프림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트릿 브랜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스투시가 대단하죠. 스투시에서 자기가 오래된 브랜드에서 나와서 만들었는데 그 가치가 지금 스투시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션 스투시가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면서 스투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월드 트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도쿄 이런 게 있거든요. 꼭 이거는 매년마다 나오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션 스투시랑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했을 때 이런 부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의미로 뭐 런던이나 이런 데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스트릿 브랜드에 맞는 의류 같은 애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옆에 있는 일본인 후지하라 히로시라는 분인데 요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번개 모양 있죠. 이 번개 모양이 프라그먼트의 이제 로고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주식으로 치면은 세계 최대의 어떤 라이트 에셋 회사이다. 이게 의류 회사라고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위탁. 네, 직원도 4명밖에 없어요. 위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만 해요. 그러니까 후지하라 히로시가 이제 션 스투시랑 친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런 뭐 그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또 자기가 뭐 우리가 아는 뭐 베이프라든지 뭐 네이버도 이런 일본 스트릿 브랜드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자기네만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베이프의 니고라고 하는 니고가 2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프라그먼트의 이 후지하라 히로시의 2인자가 되고 싶다 해서 본인의 이름을 니고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스투시로 시작된 스트릿 브랜드가 지금은 굉장히 커져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서브컬처라고 무시했었던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은 메인이 돼가지고 루이비통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굉장히 커져 있다. 뭐 완전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콜라보만 하고. 프라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신발도 마찬가지인데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웬만한 모델들은 다 리셀가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진 보면 마세라티랑 프라그먼트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트릿 문화가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슈프림의 이제 매출 구조를 좀 보시면 이제 그 매주 목요일 날 온 오프라인으로 신규 드랍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드랍을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처음에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깔아놓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목요일만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슈프림 오프라인 매장에는 목요일마다 줄이 쫙 서 있어요. 요거를 다 긁어가려고. 그래서 일본에 매장 6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본 매장 가면은 살 게 없어요. 이미 싹 나오면 싹. 네, 아마 한국도 매장이 생기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온 오프라인으로 목요일마다 드랍을 하는데 매출 채널을 보면은 오프라인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말씀드린 메인 기업, 오늘 말씀드린 메인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의류가 대부분으로 팔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슈프림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요 노아 그리고 요 어웨이크라고 하는 기업들도 슈프림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파생적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기업이 VF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에요. 그건 또 뭐예요? 근데 이게 VF 코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텐데 보유 브랜드를 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슈프림 분들. 갖고 있네요. 네, 슈프림을 인수를 했어요. 2020년도에.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반스, 뭐 반스. 이스트팩, 장스포츠, 키플링, 뭐 나파피리, 마파피리, 뭐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이런 브랜드를 다 되게 유명한 거 많이 갖고 있네. 네, 유명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 브랜드가 약한 건 아닌데 굉장히 핫한 브랜드는 없다라는 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슈프림을 2020년도에 좀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어찌 보면은 121년이나 된 오래된 회사거든요. VF 코퍼레이션이. 이야. 근데 이게 의류 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투자 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21년 전에부터 옷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뭐 300옷부터 시작. 이게 브랜드 변천사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네. 지금 그 VF 코퍼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브랜드가 노스페이스, 반스, 디키즈, 팀버랜드 이 4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2000년대 이후에 인수를 했어요. 보시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그러네요. 반스는 2004년도, 팀버랜드 2011년도. 그래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브랜드 3개가 2000년대 이후에 인수를 했고요. 요 밑에가 브랜드 판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요 노란색은 분사시킨 거고요. 미가 있네. 미. 분사도 시키고. 네, 여기 노티카도 청바지. 있어요. 노티카도 노티카. 있고. 아, 옛날 네. 노티카 잠바. 엄청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는 90년대 말씀 잘하셨는데 노티카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팀버랜드, 디키즈 이게 다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떴던 맞아요,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핫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프림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변곡점에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VF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배당 황제주로 알고 계신 분들 좀 많은데 배당률이 꽤 높아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5% 가까이 나오거든요. 5% 주가가 맞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근데 이거 시간을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네, 뭐. 어차피 10월 달에 월요일 나오는 날이 없어요, 본인이. 그러네. 일부러 월요일 잡으신 거죠? 10월 달에 오늘 좀 많이 풀어놓고 그냥 하시네. 전절과 네. 예. 10월 첫째 놀죠, 두 번째 놀죠. 의도치 않게 어떻게 이렇게 또 아주 예. 날짜 네. 정확히 잡았습니다. 저희가 막 개장 시간을 네, 좀 조절하면 네, 되니까요. 네,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4개 브랜드가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디키즈인데 요거 좀 한 번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강남역에 플래그십 스토어 제일 큰 거 신논현역 바로 옆에 있죠. 있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서 반스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제 비전이 4가지가 있는데 중국 그리고 이제 클래식 모델, 뭐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요 그리고 이제 직접 판매 확대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VF 코퍼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중국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지 안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중국 소비는 뭐 향후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좀 반등 추세에 있는 상황이어서 좀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스를 즐겨 신어요? 중국 사람들이? 반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기본 모델이죠. 그래요? 네, 왜냐면 한 번도 이제 안 써요. 왜 오늘 저 좋아? 반스 신고 나왔는데 정말요? 한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예. 이게 제가 요새 좀 아니, 제가 봤어요. 제가 했어요. 예,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왜 특별히 반스를 많이 신을까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아니라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특이한 모델들 많이 사잖아요. 비싼 것들. 근데 그거를 매일 신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매일 신기에 제일 좋은 게 반스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오. 싸고 가격도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싸고. 정도? 뭐 9만 원에서 뭐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냥 단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발? 자체가? 단아같이 생긴 것도 있고 목이 있는 신발도 있고요. 그리고 반스가 스케이트보드랑 또 굉장히 그렇겠다. 네, 그렇겠다. 스케이트보드 뭔가 이렇게 문화의 접지력 이런 게. 네, 그렇다 보니까 예. 반스 신발 많이 신는다. 근데 근데 중국 이제 부사장님처럼 이게 나이키 쿠션 에어 쿠션에 적응되신 분들은 좀 딱딱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쿠션 그거 여기에 말씀 나올 내용을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쿠션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지금 클래식 모델 자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모델들이 기본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네. 쿠션이 안 좋으니까 밑창을 교체를 하고 있어요. 오. 모양은 안 바꾸면서 밑창만 교체를 해서 점점 편해집니다. 뭐 시간 되실 때 신논현역에 있는 가장 큰 플래그십 스토어 한번 가보시면은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모델 있거든요. 한 네. 번씩 신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뭐 저는 가끔씩 가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만에 첫 번째 직영 매장을 열었고요. 직영 매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6.18 행사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중국명으로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틱톡이거든요.
더우인, 틱톡이 예, 중국에서 맞아요. 도우인이잖아요. 예. 도우인에다 채널까지 확대를 했다. 그래서 와. 매출이 실제적으로 약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모델에 이렇게 창의적인 거를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최근에 성공한 게 세일러문.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네, 기묘한 이야기는 넷플릭스니까 그렇다고 쳐고 세일러문은 제가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구글 트렌드로 검색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이제 DTC,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로 반스는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세일러문으로 제가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멕시코나 북미 지역에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네요. 검색 1위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네요. 네, 그래서 멕시코, 제가 칠레. 그 주변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나 물어봤더니 그 백인이라든지 직접 거기에 사는 사람들 실제로 세일러문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매장 가면 세일러문 콜라보레이션 신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막 뭐 품절도 되기도 하고. 세일러문이 일본 거죠.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는 인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한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뭐 할 거 없을까요? 우리 뭐 했을까? 저희는 그 저번에 제가 크록스에서 농심 바나나 킥도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아마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뽀로로? 뭐 이렇게. 저희는 머털도사. 버털도 사. 네. 그렇죠. 아 좋네요. 네. 머털도사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노스페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으시잖아요. 뭐 등산. 그때 등골 브레이커 할 네, 때. 뭐 그쵸. 등골 브레이커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스페이스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고 이제 고급화 전략을 좀 많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스페이스가 최근에 계속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등산 브랜드에서 벗어나서 요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작년에 FW를 론칭한 제품인데 임산부라든지 남자나 여자의 그 애기 있는 집.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제가 좀 비싼 티셔츠나 이런 거 요새 못 입어요. 제 애가 15개월인데 멱살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약간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이런 브랜드 굉장히, 그리고 요 지금 자켓 보면은 왼쪽에 있는 자켓 보면은 수납 공간이 엄청나잖아요. 야. 이거 제가 앞에 공간만 갖고 온 건데 뒷사진 보면 뒤에도 오. 이게 막 수납 공간이 엄청나거든요.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제품들 내놓으면서 노스페이스가 좀 변신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디키즈가 요새 조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제니인가요? 874 모델. 예. 또 블랙핑크의 제니. 요새 블랙핑크가 제니가 굉장히 인기가 대세죠, 나고요. 대세. 네, 대세인지 여기에서도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키즈의 이제 874 모델을 이렇게 로우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입고 나와가지고 아.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또 수요가 많이 증가를 저기 하는데.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근데 디키즈가 한국에 없어요. 매장 철수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직구라든지 뭐 리셀이라든지 이렇게 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이런데 디키즈가 우리한테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아요. 디키즈가요? 네. 제 그 느낌도 그래요. 그쵸. 그렇게 고급이 아닌 걸로. 근데 사실 디키즈는 100년 된 브랜드거든요. 아. 근데 100년이 됐다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세계대전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대전을 거친 브랜드들은 저희가 복장사를 볼 때 대부분의 옷이 이제 그 군복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세계대전이 굉장히 길었다 보니까 그 네네. 당시에는 제일 좋은 옷이 군복이었어요. 아. 근데 그 군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온 브랜드 디키즈도 군복에서 시작된 면바지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면바지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싸요.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 유니클로 가격대 정도로 굉장히 어허. 좋은 질인데 이게 우리한테 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냐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었던 디키즈는 라이센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제작은 한국에서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그 아까 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매각한 리는 다른 리예요. 우리나라의 리도 라이센스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일본에 가면 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청바지에서 좋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아. 우리나라에서 리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싸고 안 네.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청바지 하니까 우리 또 뱅뱅. 뱅뱅. 또 그 생각이 조다시. 조다시. 아 조다시. 뱅뱅은 와, 조다시. 자기들은 사라지고 사거리를 남겼습니다. 그쵸. 뱅뱅 사거리만 있죠. 네, 사거리를 남겼어요. 네. 옛날에 그 사거리 뱅뱅 매장 브랜드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왜 뱅뱅 사거리? 젊은 친구들은 여기가 왜 뱅뱅 사거리야? 네. 꼭 뱅뱅 매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조다시는 제가 굉장히 추억의 브랜드. 조다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 초등학교 때 조다시 입는 친구들은 약간 집이 그쵸. 좀 괜찮은 네, 네, 브랜드였었는데. 조다시. 와. 예. 구두댕. 그
많이 입으셨죠 예전에 조다시? 아, 저는 조다시는 꿈의 브랜드. 아 꿈의 브랜드다. 저는 그다음 이제 아티스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아티스 맞아요, 아티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최근에 그 한국 브랜드들 중에 이제 아웃도어라든지 그런 쪽에 라이센스 모델이 많거든요. 뭐 소비하실 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찾아보셔가지고 라이센스 모델은 진짜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디키즈의 874 모델이 블랙핑크가 이제 신곡을 내면서 거기에 연습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팀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90년대 굉장히 힙합 이런 걸로 90년대 2000년대 유행했었죠. 근데 뭐 북미에서는 그냥 꾸준히 스테디셀러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정 하나 하면은 뱅뱅이 아직 있다네요. 댓글. 그런가요? 예, 있답니까? 뱅뱅이 아직 죄송합니다. 우리 뱅뱅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뱅뱅이 있다고 합니다.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슈프림을 인수를 한 게 과연 VF 코퍼레이션에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2020년도 12월에 인수를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크게 뭐 이제 뭐 코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없었으니까 이게 21억 달러에 샀습니다. 밸류 한 15배 와. 정도 줬거든요. 근데 이 슈프림이 그 제임스 제비아가 가지고 있다가 이 글로벌 상호펀드 칼라일의 지분 50%를 팔았거든요. 그게 2017년도예요. 그 당시에 5억 달러에 칼라일이 인수를 했는데 3년 만에 100억 달러 정도로 판 거니까 2배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VF 코퍼레이션이 사면서 조건은 경영진은 유지가 되는 걸로. 그래서 슈프림이 이제 왜냐면 이제 슈프림 매니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슈프림은 한 번 낸 제품은 안 내요. 아, 또 그래요? 완전히 한 번 낸 제품 안 내니까 와. 그걸 리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아디다스랑 이제 그 카니에 웨스트랑 지금 아디다스랑 분쟁이 있는 게 뭐냐면 이지 신발을 계속 찍어내는데 첫 번째 신발을 내고 성공하면 보통은 색깔놀이라고 해서 색깔 바꿔가면서 같은 모델 계속 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모델은 비싸요. 첫 번째 모델이니까. 근데 요거를 또 내면 안 돼요. 이건 암묵적인 서로의 약속인데 아디다스에서 그걸 계속 내가지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막 그런 것들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슈프림이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냐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릿 그 웨어 이제 저희가 웃는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웨어가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시장 사이즈가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Z 세대라든지 이런 트렌드에도 굉장히 불합이 되는 브랜드이고 이제 명품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좀 성장하고 있는데 슈프림하고는 굉장히 이제 궁합이 기존 브랜드랑 맞는다. 그래서 이제 스트릿 브랜드랑 굉장히 어울리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사실 인수 전에도 콜라보레이션 많이 했었어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슈프림이랑 매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매출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에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한번 말씀드릴까도 했었는데 뭐 좀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건 향후에 좀 가능하면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이 코로나 락다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출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공급망 이슈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소비 업체들 재무제표에 다 찍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운임 증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운임이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2배 정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프로 보면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 자체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은데 전분기에는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FX도 당연히 영향이 지금 강달러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 자체 보면은 반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전분기에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빼면 4% 플러스예요. 아.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대단하다.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네요, 부활. 네, 팀버랜드도 한 14% 정도 증가를 했고 네. 근데 디키즈가 13%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이게 반스를 빼고는 나머지 홀세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디키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874가 유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100만 장, 200만 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면바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이런 데에서 홀세일로 구매를 해오는 양이 일정해요. 아. 근데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보수적으로 굉장히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구매가 줄어들어가지고 네. 매출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아하.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디키즈 같은 이런 스테디한 브랜드들은 매크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재고 증가에 대해서 근데 재고 증가는 제가 룰루레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송 중 재고가 증가를 한 거고 이게 외상 매출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그 올해예요. 이게 이제 회계년도 2023년도여가지고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주 원인으로 좀 강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사실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요거는 5년 차트인데 얘네 VF 코퍼레이션이 배당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4.87%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49년 연속 배당금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포함이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때 이제 귀족 배당주로 불렸던 이유가 있고 배당 측면에서도 지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PER 같은 경우에도 낮은 편이고 ROE도 30%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5년 주가만 보면은 지금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주가를 맥스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2000년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에 보면은 주가가 피크를 찍은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브랜드 4개를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게 다 2000년도에 굉장히 성공했던 브랜드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완전히 그냥 그때는 전성기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연히 꺾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슈프림을 준비하면서 요거 같이 준비를 한 이유가 같은 회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슈프림을 인수를 하면서 그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배당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배당은 멈출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슈프림을 인수를 해서 향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 슈프림만의 매출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빅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요 매출처에. 하지만 슈프림으로 인수를 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이냐를 저희가 앞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2000년대니까요. 뭐 핑크리 다시 한번 뭐 재결합을 해서 네. 다시 한번 HOT. 앨범을 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이사님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우리 댓글창도 약간 이제 좀 옛날 추억 소환도 하고 보니까 다들 연령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 노인정이다, 3% 탑골공이다 하시는데 뭐 제가 백맹 얘기하니까 뭐 니코보코, 네. LS, 행텐, 온파로스, 인터크루, 안 나왔나요? TP고시, 이런 거? 네, 보이런던, 뭐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 그리고 뭐 마리떼는 요새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와요? 네, 라이센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저 또 기억나는 브랜드가 있는데 안전지대 뭐 이런 거. 안전지대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다른 얘기인데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안전지대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네.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여기가 투명, 반투명, 반 여기 불투명. 안전지대 한자 막 써 있어요. 그쵸. 친구가 이거 일본 브랜드다. 와 진짜 멋있다. 우리 막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한국 브랜드인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안 입더라고요. 정말요? 네. 자랑스러운 네, 국산 그런 게 브랜드인데 있었어요. 안전지대. 끝으로 그 티 안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한번 오늘 또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컨셉에 맞게 제가 아끼는 티셔츠인데 그걸 해야 와, 보여줘야지.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요거 리셀로 샀는데 요거 이제 그 장욱 부장님께서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봤어요. 저희 예전에 광고 네. 한번 그렇게 된 방송에서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좀 보이게. 제가 아끼는 티셔츠인데 오늘 한번 입고 왔습니다. 슈프림. 근데 요거 리셀로 샀는데 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새 거라고 해서 샀는데 이런? 아무래도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열심히 뭐. 입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비싸다는 얘기죠? 그때 리셀로 한 30만 원 정도 준 티셔츠가 30만 원. 구멍 때문에 비싼 건가요, 위에? 빈티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연예인이 입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기도 나왔는데 남대문 가면 슈프림 많이 판다고. 이게 맞아. 그 가짜 얘기 말씀 안 들었죠? 네. 그 가짜가 많은 이유가 슈프림이 그 상표권을 등록 안 해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서 굉장히 쿨해요. 뭐 가짜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어쩐지. 뭐 저 반포 지하상가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슈프림을 길거리에서 봤다. 네. 근데 연령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면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모르고 그냥 입으셨다. 그냥 이게 뭔가 이게 그 유명한 브랜드인 줄 모르고 그냥 이뻐서 무슨 색 같은 것도 많이 그쵸. 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세계적으로 매장 13개밖에 없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굉장히 큰 매장이 있거든요. 슈프림 매장이 크지가 않아요. 로고도 굉장히 조그맣고. 그거 뭐냐면 이탈리안가에서 가짜 상표권 등록 안 돼 있으니까 가짜로 만들어 버렸어요 매장을. 상품까지.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모조품이라고 하는데 댓글창에는 이제 뭐 남남에 짜가가 많다. 네네. 여러분들 그 짜가를 잘못 사시면요, 그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즈가 이제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피디님 오늘 그 이거 잘못하면은 욕 바가지는 없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클로즈업 자제. 자, 워워워워. 네. 더워. 진짜 오늘 나랑 전쟁이다. 오늘 송 PD. 네.
그래서 뭐 슈퍼 스프림 또 스프림 하니까 또 슈퍼 스프림 피자 얘기도 하시고 오늘 참 댓글창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는 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잭슨 피자 이제 좀 강추합니다.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재. 그러니까요. 앞으로 준비하시고 네. 다음 주에는 그 다다음 주 계속 빠지잖아요. 네네. 몰아서 한 3회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 다음 주 부분 한참. 그렇죠. 그리고 참 여기서 글로벌 스탁소 참 스톡스 어때? 1000명 넘었던데요. 지금 1250명 도와주신 덕분에 축하드립니다. 관심들을 많이 혹시 여러분들 글로벌 스탁소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댓글 지금 다시 구독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스탁소 네, 기억하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또 너무 재밌는 네. 얘기해주신 네. 우리 박상주 이사님 또 다음번에 또 신선한 소재와 또 멋있는 네. 코스프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